자, 20번에서 25번 법지문이네. 공부해 봅시다. 헌법은 최고의 기본법입니다. 기본권과 통치 조직을 규정한 거래요. 최고 규범성은 왜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잖아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기 때문이다.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효력을 부여받으며 보장받으므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위반하면은 무효예요. 법률은. 따라서 헌법에 모순되면 안 되고요. 모순되면 안 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돼요. 뭐가요? 법률들이.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법규범과 달리 스스로 보장하면 안 된다. 스스로를 뭐 해야 돼? 보장해야 한다. 다른 법규범에게는 헌법 또 국가 권력 그것 때문에 보장됩니다. 보장이 헌법하고 국가 권력이라는 수단이 있어서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건 스스로를 보장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앞에 말을 쉽게 이야기해 준다 했어요. 헌법은 국가 권력이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어요. 국가 권력이 부정할 수 없고요.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 재판제도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른데 헌법의 자기보장성, 요또 스스로를 보장, 그게 자기보장성이죠. 그러나 일반 소송과 달리 따르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헌법재판은 한계가 있는데요. 뭐예요? 강제로 따르게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대상이 존중하는 조건 하에 모든 대상들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 실현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존중하는 예가 되겠지. 모든 대상이 헌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재산을 강제로 받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며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따르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어요. 따라서 무엇에 좌우됩니까? 지금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에 들어갈 말은 이쪽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가에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럼 가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돼요? 모든 대상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실현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효력은 요거에 의해서 하면은 존중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22번 풀어봅시다. 강제 수단을 마련해야 되겠다. 입법부의 독자성을 보장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의 법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 국가 권력의 법적 제재 수단이 있어야 된다. 구성원들의 의지다. 그럼 답은 뭐겠어요? 존중해야 돼. 누가요? 누가? 모든 대상들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럼 모든 대상, 모든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서 된다. 이렇게 되겠죠. 헌법은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하여 국가를 창설합니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헌법은 뭐 한다고요?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갈등은 뭐예요?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 플러스 뭐뭐하니 갈등 해결하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권한을 남용하여 공통의 가치를 위협받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 행정과 입법이겠지. 그것을 남용하여 공통의 가치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합니다. 그것을 권력 제한성이에요. 권력 제한성. 그러면은 권력 제한성은 남용하는 거, 막는 거. 헌법은 처음부터 악용과 남용은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죠. 악용은 나쁘게 사용하는 것.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럼 헌법 1, 2, 3 합니다. 헌법을 나지문 헌법 해석에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 실증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 이거 미리 찾으라 했죠. 요 헌법관 1 맞아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 문장에 결단주의 헌법관 이게 2죠. 요 3이죠. 그럼 왜 이거 해야 돼? 1, 2, 3 한 다음에 이거 찍 정리를 하겠죠. 1, 2, 3에 대해서. 그래서 예상하면서 읽을 수 있다. 법 실증제, 실증해야 된다는 거겠지. 헌법을 조직과 작용에 대한 규범이다. 그래서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면서. 그럼 자의적 통치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나는 국가야 이런 거. 국가는 강제적 법질서, 헌법은 최상위 규범, 국민은 복종하는 존재. 그러면은 뭐예요? 국가는 법질서이고요. 헌법은요 최상위 규범이고요. 국민은 뭐 해야 돼?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법실증주의자들의 인식이다. 그럼 법실증주의자들은 이런 거 배제하고요. 그럼 도덕, 자연법 배제하고요. 당위를 연구 대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여한 게 정확성, 엄격성, 안정성, 정확성, 엄격성, 안정성 확보에 기여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여한 거잖아. 여기 뒤는 안 좋은 거. 산업화 다원화를 떠나 변하는 사회와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정해진 법규를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지나치게 강조해서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여기는 기여한 거, 여기는 비판받은 거. 두 번째, 결단주의적 헌법권은 헌법 제정 권력의 결단이다. 헌법을 헌법 제정 권력의 결단이다.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했어요. 의지가 중요해요. 이랬어요. 헌법은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제적 의제의 힘을 가진 자,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 이게 더 중요하다. 정당성을 가진다. 정치 세력이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이거는 일정한 타협의 결과를 쉽게 예상하는 거야.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면서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다. 이게 뭐야? 아까 기여한 것처럼 뭐야? 어떤 의의를 이야기한 거지. 그러나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이 됐다는 거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비판하겠죠.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했고요. 영향력만을 강조하고 결국 투쟁의 장이 되게 하고. 단점 1. 독재자 결단이 국민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 독재국가 등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이건 얼마든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다툽니다. 그리고 헌법 조문을 이제 여러분 뭐 법학과 가는 사람들 보면은 헌법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통합론적 헌법가는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다 이렇게 봤어요. 통일체로 보지 않고요. 갱신의 과정으로 국가를 바라봤습니다. 이 학자들은 분열된 국가를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다.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가 헌법입니다. 헌법이란 공감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는 거다.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효과적으로 설명했어요. 요것도 의의겠지. 그런데 한계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한계, 또 비판받는 점, 문장의 구성이 알겠어요? 의의. 그러나 요걸 강조해요. 규범성을 소홀히 했고 이런 비판.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와 갈등 요소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 1, 2, 3 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가치나 의의가 있지만은 요런 비판도 받는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닌데 어쨌든요. 헌법이란 어느 한 요소에 한한 국가는 현상의 기본 절심으로 복합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종합적으로. 복합적 요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야 된다. 따라서 효력이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헌법을 함께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20번은 가지문과 나지문이 어떤 차이가 있니? 요거를 이야기한 건데요.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다양한 특성, 병렬적으로. 맞죠? 나도 1, 2, 3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요거는 적절. B는 종합적인 절출안을 나와 달리 아니잖아. 요거 선생님이 이거는 일단 요거 먼저 지우라 했어요. 가는 종합적인 절충은 서로 다른 견해? 아닙니다. 전혀 없고요. 요것도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요. 나는 긍정적, 부정적? 있다 보니까 무조건 그랬었잖아.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풀었고 21번 해봅시다. 21번 가야지. 어이구 자기보장성 나왔잖아. 일반 소송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보장하기 장치를 헌법 내에서 마련한다. 자기 스스로가 보장해야 된다는 거. 이거 선제에다 제발 밑줄 한번 보세요. 합의 법규범에 의해서 보장된다? 말도 안 되고 헌법에 의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요. 이거 만약에 오늘 틀리신 분은 남용 어디 갔어요? 세모 쳤어요.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속으면 헌법이 아니라 뭐라고?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남용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23번 누구 관점 통합론 법실중주의. 자, 비판한다고 했으니까 통합 이 사람들은 어머 이 법실중주의 뭐였어요? 어 뭐지? 변화하는 헌법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변화하는 거를 변화하는 거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변화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럼 뭐야? 음, 변화는 요거를 설명할 수 없다. 지금 요거의 장점 입장에서 요거의 비판받는 점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설명이겠죠. 헌법재판소 판례다 A, B에서 헌법 대상 조항은 규정한 건데 심판 대상 조항은 선생님이 엄청 빨리 읽으려고 했더니 천천히 봐야 되겠네. 경제 주장을 좋아할 수 있다. 국가는 뭐 할 수 있어요?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누가 구청장, 군수시장 등이 규정한 것인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 다음 근로기준 시간은 뭐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조항은 예외로 규정한 건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니까요. 그러니 요거는 입법 대상자의 권한이지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해서 헌법이 위반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면은 입법 취지에 맞다 안 맞다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는 뭐다? 경제 주체 간의 조화, 뭐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조화. 그래서 헌법에 맞다. B와 관련된 거는 뭐야?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이 범위 내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범위를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법실증주의 이거는 뭐야? 강제로. 그러면 권력자의 통치 이념 아니야. 권력자의 통치 이념은 두 번째지.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 이거는 결단주의 헌법가냐. 결단주의는 뭐다?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본 거죠. 그 다음 통합론조는 통합을 실현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A.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5번은 뭐 단어니까. 자,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